Techniques. 보다 높은 수준의 플레이로 이끄는 러버. 회전과 스피드 성능이 향상된 디그닉스 공호는 볼을 잘 잡기 때문에 보다 스윙 방향으로 날아가기 쉽고 상대 코트에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포물선을 그리기 쉽고 타구의 위력이 향상됐다. 테너지에 탑재되어 있는 스프링 스펀지보다도 변형이 쉽고 더 튀는 스프링 스펀지 X로 진화했다. 스프링 스펀지 X는 약 14%의 변형이 쉽고 약 3%의 반발 탄성이 향상되어 이 차이는 타구의 위력에서 큰 차이로 나타난다. 스프링 스펀지 X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시트도 진화를 이루었다. 탄력을 유지한 채 유연성을 높여주는 자체 배합에 의해 공끌림이 좋아지고 마모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다. Overpowering Evolution. Techniques. By Butterfly. 안녕하세요. 이명정 원장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두 번째 시간 때 보여드렸던 백핸드 기초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 백핸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백핸드에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제가 2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초를 먼저 잡아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그 기술적인 것들이 이 팔에 붙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기초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각을 정확하게 밀어주는 각을 세워서 그대로 밀어주는 것과 그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시간에는 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백핸드를 구사하기 위해서 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Glazer by Butterfly.グレーザーシリーズはスプリングスポンジ X を搭載したラバーでグレーザーとグレーザー 09C の2つのラインナップがあります。グレーザーシリーズに採用したグレーのスプリングスポンジ X はイグニクスシリーズでも採用したスポンジをベースに開発したものです。スポンジコードをグレーザーは38、グレーザー 09C は42に設定しました。グレーザーをイグニクス05とグレーザー 09C をイグニクス 09C とそれぞれ比較するといずれも2度柔らかくなっています。スポンジが柔らかめのラバーは硬めのスポンジに比べてスピードやスピン性能が最大値では及びません。しかしボールがラバーに食い込みやすく打球が安定するという特徴があります。スイングスピードに自信がないプレイヤーにとっても使いやすくラバーの性能を引き出しやすいのです。このスプリングスポンジ X にグレーザーとグレーザー 09C のそれぞれの性能を特徴づけるシートを組み合わせています。グレーザーにはディグニクス05、80、64と同様に摩耗耐久性が向上したシートを使用しています。これまでの開発で培った耐久性向上の配合技術を応用しており従来のラバーに比べて倍以上の耐久性を誇ります。グレーザーに採用した専用の粒形状は開発コードナンバー05をベースに開発したものです。ラバーに高いスピン性能をもたらします。グレーザーは回転による威力と安定した弧線を描く打球を可能にします。一方、グレーザー 09C には高いテンション効果と粘着性ラバーの特徴を両立したシートを採用しています。高いテンションをかけるとシートの粘着力が低下しやすく粘着性ラバーの特性も発揮されにくいのが一般的です。この難題をバタフライ独自の配合技術により解決しました。厚めのベースと細めの低い粒が特徴である開発コードナンバー209の形状を採用し粘着性ラバーの特性を生かしたプレーを引き出します。グレーザー 09C は回転量の豊富な威力ある打球と台上技術のやりやすさを高いレベルで両立し安定した弧線を描く打球も可能にします。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 팔꿈치를 사실 처음에 많이 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들께서는 약간 이렇게 밀어요. 이게 백핸드를 원래는 이제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들려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팔꿈치 위치라든가 요거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라켓의 어떤 그 팔꿈치가 높이가 이 정도 돼서 어떤 기술이 나오고 모든 게 나와야 돼요. 이제 백핸드가.
처음에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왜 이거를 들지 말라고 했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 팔에 대한 부분을 앞뒤로 밀어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좀 썼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앞뒤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됐을 때는 팔꿈치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요거를 그대로 미는 거에 대한 거는 이 낮은 공에 대한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낮은 공이 왔을 때 이거를 몸을 이렇게 많이 움츠렸다가 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높낮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뭐랄까 기술적으로 좀 나오질 않는 거죠. 근데 팔꿈치가 위치를 이렇게 바꿔줌으로써 라켓을 밑에서도 나올 수 있고 중간에서도 나오고 위에서도 나올 수 있게끔 요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팔꿈치를 올리는 순간에 뭐가 잘 안 되냐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잘 밀어요. 이렇게 요 미는 것까지는 해요. 팔꿈치를 내리면 이렇게 보냈을 때 라켓 위치가 한 요 정도까지는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팔꿈치를 들게 되면 약간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뭔가 여기까지 와 좀 이렇게 보내주면서 약간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끝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팔꿈치 자체를 조금 내려서 내가 이렇게 보냈을 때 편안하게 내가 보내는 방향을 라켓이 끝나는 위치부터 먼저 잡아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팔꿈치를 들어줌으로써 그 위치를 가주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가볍게 연결 한번 해볼게요. 팔꿈치를 그 전보다는 좀 들었죠. 그러면은 보냈을 때 자, 내가 보내는 위치까지 약간 보내주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팔꿈치를 들면 약간 이렇게 하게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을 내가 공에 대한 부분을 끝까지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께서 약간 이렇게 빙글빙글 약간 돌리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공을 조금 이렇게 다뤄주는 듯한 느낌으로. 네. 아이고 귀엽다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공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다뤄주듯이 이렇게 그러면서 바로 들어오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여기서 좀 머물러 주는 듯한 느낌으로 머물고 공을 보고서 머물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런 과정을 자꾸 겪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팔꿈치가 들어감으로써 어떤 게 잘 되겠죠? 예,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팔꿈치가 내려간 상태에서 초급편에서 이렇게 가볍게 미는 거에 대한 부분을 할 때는 손목 자체를 아무리 집어넣으려고 해도 손목 자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이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팔꿈치의 위치를 바꿔줌으로써 어떤 그 손목에 대한 부분이 더 안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또 짧은 공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더 고급반에 가게 되면은 어떤 치키타라든가 이런 기술할 때도 이 팔꿈치의 위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죠. 팔꿈치를 이렇게 해서는 치키타가 안 되겠죠.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팔꿈치를 약간 들어준 상태에서 조금 더 이렇게 공의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보내고 이번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여기서 가볍게 공을 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본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연습을 하시게 되면 공에 대한 부분을 회전량을 굉장히 많이 주거나 스피드하게 보내는 연습보다는 그냥 공을 가지고 노는 듯한 느낌으로 해서 연결을 얼만큼 하면서 이 팔의 위치라든가 이 감을 익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을 강하게 보내는 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강하게 보내거나 회전을 많이 주려고 하다 보면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공에 대한 임팩트라든가 그게 좋아지질 않아요. 회전량이 또 좋아지지 않고.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힘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회전이 안 먹어요. 스피드도 공에 안 살죠. 이 조그만 공을 보내는 데 있어서 엄청난 많은 힘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힘을 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그 공에다가 힘만 전달해줘도 공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연결을 계속 이렇게 힘을 빼고서 공의 어떤 팔꿈치의 위치를 잡아주고 공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돌리듯이. 그러다가 내가 공을 조금 더 강하게 보내고 싶다. 그러면 하나, 둘 가지고 놀다가 셋 이렇게. 그러니까 끝에서만 딱 잡아주는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딱 잡아주는 듯한 느낌만. 그러니까 이 기본기 연습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랠리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랠리를 많이 하시고 어떤
그 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연결을 하면서 아 이런 느낌의 각도 아니면 공에 대한 어떤 묻히는 감이 이런 거구나. 거기에서 내가 공을 강하게 보내거나 회전량을 많이 줄 때는 힘을 뺐다가 그냥 잡아주는, 이렇게 탁 잡아주는 듯한 느낌의 어떤 그런 역할만 해주시면 되는데, 뭐 두 번째 시간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이 그립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백핸드를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이 엄지손가락이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뭐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각은 이렇게 하기가 되게 편해요. 이 안쪽 그립이. 근데 기술적으로 할 때는 이 그립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손목 자체를 잡아줄 게 없어요. 이게 여기가 흔들려져 버린다. 예, 또 두 번째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엄지손가락에 대한 부분이 약간 가로지르듯이 여기 세워주는 거예요. 이 측면으로. 그러면은 이 보냈을 때, 딱 이렇게 보냈을 때 더 이상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보내려고 해도 잘 안 가지거든요. 이 엄지손가락에 힘을 잡아주면.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자꾸 하시다 보면은 내가 팔꿈치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가볍게 이렇게 밀어주다가 조금 이제 내가 조금 이게 익숙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요 팔꿈치에 대한 위치가 내가 약간 한 이렇게 삼각형 정도 그릴 정도 이렇게 누구를 포옹하는 느낌 정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지도 마시고 포옹하는 느낌 정도로 해서 이렇게 포옹하는 느낌에서 공 자체를 가볍게 살짝 이렇게 굴려주는 듯한 느낌으로 자세는 잡아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초보분들의 이런 연습을 할 때 보면요. 내가 오늘 한 500개 해보겠다. 뭐 500개는 아니어도 뭐 한 100개 정도는 연결 한번 해보겠다. 또 정확한 코스로 연결해보겠다. 그리고 100개를 연결하면서 타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일정하게 보내겠다. 왜냐하면 타점이 달라지면 공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뭐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타점에 대한 부분만 정확하게 이렇게 굴려주시면 내가 보내는 위치를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보내주는 거죠. 계속 똑같은 데다가 계속 보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 시간은 조금 백핸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느낌의 백핸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주시면서 기술을 약간 좀 입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